의사들이 뭘 속이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어 먼저 의사들이 속이고 있었던 거, 우리가 까마득히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의사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목숨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인제 통풍에 대한 이야기, 그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그 단백뇨를 심하게 앓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두 가지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이렇게 이게 건강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단백뇨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수박이 매우 좋대요. 단백뇨를 한번 수박을 일 주일만 먹어 봐라. 응? 수박을 일 주일만 하루에 뭐 한 숟가락씩만 퍼서 먹어 봐라, 수박을. 그러면은 단백뇨가 쏙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야, 수박은 단백뇨의 완전히 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인제 이 사람들, 의사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가 나오든 간에 "소금 먹지 마라. 저염식을 해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나는 이 저염식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 의사 거는 보지를 않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그래서 이게 인제 단백뇨가 발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단백뇨가 발생을 하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 공통적이야. 혈압이 상승해요.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과도하게 검출해요. 그래서 신장에서 칼륨이 많이 검출해요. 그래서 이게 수박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 수박이든 뭐든 이제 물론 이제 수박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박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륨을 먹지 마라. 그런데 인제 수박이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혈압을 낮춘대요. 수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는데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수박 속에 있는 무슨 뭐가 이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뇨 작용을 한대요. 이뇨 성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분 보충. 왜냐하면은 수박이 좋다. 그런데 인제 여기 요거를 굉장히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박이 아주 치명적이다 주장하는 사람 일단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요. 칼륨이 포함되어 있고 칼륨은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수박이 아주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칼륨하고 나트륨이잖아요. 이게 나트륨이 몸에 매우 중요해. 나트륨이. 근데 나트륨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염소가 중요해요, 염소. 그러니까 NaCl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요, 몸속에. 자,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요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 뉴런에서 신호 전달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요게 인제 신호 전달 물질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도파민을 예를 들어서 인제 이쪽에서 도파민을 요 보따리에다가 도파민이 든 것을 갖다가 이런 보따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요걸로 던져 이게.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인제 수용체에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 안에 이게 칼슘도 들어 있어. 칼슘이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던지는 역할을 해, 칼슘이.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나트륨과 염소가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NaCl이잖아, 이게. 염소가. 그다음에 아까 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칼륨이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말할 때 염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염소. 사기꾼 새끼들이야. 염소 이야기를 안 한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세포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배웠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배운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니야, 이게. 이거는 뭘로 말해야 하냐면은 나트륨 칼륨 염소 펌프라고 말해야 해. 나트륨 칼륨 염소 펌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NaCl 중에서 여기가 세포 안에가 Cl이 매우 중요한 게야. 우리 몰랐지, Cl이. 그러니까 나트륨과 이게 여기에 녹아가지고 나트륨과 CL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세포막이 있으면은 세포막 여기 위쪽에는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있는 거야. 나트륨과 칼륨이 플러스 상태로 있고 여기 내부에는 내부 막 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부 막 쪽에는 Cl 이온이 있는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이온이고 요거는 플러스 이온이야. 플러스 이온.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플러스만 배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이게. CL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금이 결정적으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 다 일을 하는 게 소금이. 이게 단백뇨가 내가 생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했죠. 의사들이 너무 무책임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나? 내가 여기 단백뇨 원래 내가 지금 여기 23시간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죠. 요게 한 지는 한 40일 됐어요. 요게 이제 45일쯤 됐어. 요게 45일 정도 됐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16시간 단식, 그러니까 16시간 단식을 요게 16시간 단식을 2달을 했죠. 2달. 그러니까 지금 다 합하면은 3달 반 정도를 한 거야, 지금. 이게 단식을. 그래 가지고 매우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약사가 나와 가지고 비타민 C가 좋다는 거야. 비타민 C가 절대로 좋다고 막 광고를 하더라고. 혈관을 이게 싱싱하게 복원시켜준대. 혈관에 비타민 C가 매우 좋다고 해서 매우 떠들더라고. 그래서 약국에서 비타민 C를 샀어요, 내가. 그랬는데 비타민 C를 이제 사와서 먹다가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몸 상태가. 아니, 그 전에 굉장히 좋아졌거든. 여기 몸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거 단식을 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특히 뭐가 좋아졌냐면은 내가 단백뇨가 매우 심했는데 단백뇨가 매우 줄어든 거야. 거의 없어진 거야, 단백뇨가.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사와 가지고 하루에 한 알씩 먹었어, 그 당시에는. 500cc짜리를. 하루에 한 알씩을 먹었는데 그걸 하루에 한 알씩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런데 이게 뭔가 단백뇨가 다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 좋았어, 하고. 그래 가지고 우연히 비타민 C 깍을 왔단 말이야, 이렇게. 포장 깍을. 거기에 뭐라고 써지냐면 통풍 환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써진 거야, 이게. 통풍 환자는 먹지 말라고. 통풍 환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써진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이거를 비타민 C를 다른 선반의 위에다 올려버렸어. 그래 갖고 안 먹으려고.
그런데 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게 인제 "야 비타민 C를 내가 먹고 있는데 그거 통풍 환자는 먹지 말아라고 써졌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놈이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그거는 통풍 환자들이 먹으면은 비타민 C를 먹으면 나서 버린대.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인제 "그래?" 그러다가 인제 그날 인제 얘 말을 듣고 그날 그래서 저기 인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유튜브를. 그랬더니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의 그 의사의 유튜브를 한 3 개를 연달아서 본 게 하루 종일. 보통 비타민 C 하나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많이 먹으라는 거야. 무조건 좋다고. 아니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쭉 듣고 얘도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그날 6 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했더라고. 6 시간 간격으로 3 알을 먹은 거야, 3 알. 그러니까 500cc 짜리 3 알이니까 1500cc를 먹은 거지. 그날 통풍 발작이 딱 온 거야. 그날 통풍 발작이 와 가지고 그날부터 엄청난 단백뇨가 시작을 아직도 낫지를 않았어요, 단백뇨가. 이 사람 때문에 망한 게야 망했어 하여튼 의사 때문에. 아니 이 비타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통풍 환자는 먹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까기에도 다 써졌는데 이놈 때문에 망한 거야 망해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내내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한 달이 넘게. 이게 다 나섰다고 완전히 망해 버렸다고 지금. 어떻게 무책임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야 의사들이. 자 이게 내가 수박이 좋다니까 수박을 먹으려고 지금 먹으려고 계속 검사를 해 봤더니 너무너무 말들이 다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수박을 절대 먹지 말아라고 어떤 사람은 수박을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일 주일 만에 낫는다는데 지금 수박 먹은 지 일 주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쪼끔 더 차도가 없는 게야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들 말을 믿다가는 내가 좀 몸이 죽겠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의사들 말 때문에 이렇게 다 변한 거거든. 내 몸 다 망쳐 버린 거거든 의사들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는 의사하고 지금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통풍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통풍. 통풍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통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단백뇨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금. 통풍, 고혈압 모든 게 지금 이 모양이야. 혈압도 매우 낮아졌었는데 여기 통풍이 여기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혈압이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나는 이 병원에서 준 약을 단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약 먹으면은요 모든 게 막 변하기 시작해. 내가 이 사람들 약을 병원 약을 먹고 나서 뭐냐면 가려움증으로 미치는 거예요 가려움증. 잠을 못 잤어요 가려움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을 완전히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래 가려움증이 다 없어졌어. 신장은 신장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내 혼자 연구를 해야 하고 이거 낫을 수밖에 없어. 의사들 말 단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들으란 말이야. 자 신장에서 단백뇨가 일어난 것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신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세포와 여기 사구체잖아요. 사구체에서 이게 재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나트륨과 칼륨을 재흡수를 한대.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은 검출이 안 돼 여기서. 나트륨은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여기를 하면서 나트륨은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여기에서 칼륨만 엄청나게 검출이 되고 있어. Cl 염소 이온이 필요한 거예요. 염소. 요거 마이너스 이온이야. 염소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여기 염소 이온은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이게 나트륨 이온과 여기 칼륨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야. 이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하고 요 구멍들이 있대. 조그만 구멍들이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요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은 이쪽 안쪽은 Cl 이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정기적으로 요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인제 왜 칼륨이온만 많이 남았느냐 인제 그 이야기예요. 왜 그 단백뇨가 생기면은 왜 단백뇨 때 여기에서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해 보니까 나트륨은 검출이 안 되고 칼륨만 잔뜩 검출이 됐어. 무슨 말이냐? Cl 이온이 없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야지만 NaCl에서 이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끌어당겨 버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여기 끌어당겨 버리는데 여기에 지금 칼륨 이온만 왜 이렇게 잔뜩 많이 남았냐면은 여기 지금 사구체라는 게 요거는 이제 사구체가 무수히 많은 여기 그 실핏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실핏줄로 돼 있는데 이 핏줄들이 어떤 부분만 일부분만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만 망가져 가지고 그 망가진 부분에서 일부분에서는 망가졌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는 단백뇨가 나오고 있어. 이 단백뇨가 나올 때 모든 게 단백질은 굉장히 그 분자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일부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백뇨가 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소금이 여기 인자 요 안에는 소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요런 단백뇨가 빠져나가면서 소금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야, 소금이. Cl 이온도 같이 빠져나가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소가 이렇게 정상 세포에서 염소가 여기 Cl 이온이 같이 붙여져 가지고 요 통과를 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여기 끄집어내 가지고 요거를 밀어서 인제 밖으로 내야 정상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서는 요 칼륨 이온을 끄집어내 가지고 꺼야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염소가 해. 소금이 한단 말이야. 근데 소금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 소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소금 부족 때문에 이게 칼륨이 쌓였던 거야, 지금. 칼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먹어주면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야. 소금을 먹어주면은 그러니까 칼륨이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문제인데 그 칼륨이 많이 쌓인 문제는 소금을 많이 먹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왜? 소금이 이 Cl 염소 기운이 요게 끌어내야지 되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칼륨은. 그래서 칼륨이 쌓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인제 그걸 알게 된 거야. 혈관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혈관이 아까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혈관벽이 있어요. 여기 안에 백혈구도 있고 혈청도 있고 여기에 뭐 적혈구가 있어.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형태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전기의 형태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금에서 Cl 이온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소금에서. 그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라고. 마이너스 이온이야. 여기서 띄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 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반발을 하잖아, 얘네들끼리는. 그래서 여기
혈관 안에 찌꺼기가 붙지를 않고 소금 부족 때문에 찌꺼기가 붙게 되는 게 소금이 있으면은 Cl 이온이 마이너스고 여기서 마이너스 여쪽도 요쪽 끝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Cl 이온이 있고 이쪽 바깥쪽 요쪽 바깥쪽은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이거는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이온이 있어요. 이것도 플러스야. 칼륨은 여기 플러스. 자, 여기에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마그네슘, 이거는 전부 다 플러스 이온이야. 마그네슘 여기 2까지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얘네들을 끌어당기고 얘를 끌어당긴다든지 얘를 끌어당긴다든지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거를 끌어당기듯이. 그래 가지고 요 벽을 마이너스가 있고 요쪽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쳐내잖아. 그래서 혈액이 잘 흐르는 거야. 의사들 설명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 혈액이 왜 미끄럽게 잘 흐르냐? 소금 부족 때문에 혈액이 잘 못 흐르는 거야, 지금. 소금 부족 때문에. 뭐든지 소금 부족이야,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나트륨 칼륨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이너스 C에 NaCl이잖아. CL이에요. 그래 소금이 정말 중요했던 거야. 소금이. 요거는 가르치지 않았잖아, 개새끼들이. 그런데 우리 혈압약을 보면은 혈압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혈압약 중에 하나는 아까 안지오텐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혈관을 경화시키는 그거를 무력화하는 그런 혈압약이 있고, 하나는 이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혈압약이 있어. 사기치고 있는 거 하잖아. 그래서 혈압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된대, 몇 배.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무조건 치매에 걸린다는 거야. 혈압약이 이게 아까 신경 전달에 신경에서도 똑같이 CL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NaCl이. 신경에서도 신경이 다 마비돼 버려. 신경 전달 물질이 다 마비돼 버린다고. 그 통풍 혈압약을 먹으면 말이야. 개새끼들이야. 개새끼들. 의사라고 하는 놈들 악마 새끼들이라고. 요거를 세상에 가르쳐 주질 않았어. 왜? 이게 전부 다 요 약 먹으면 야 사람 죽겠구나 이거. 그걸 알 수가 있잖아 이게. 근데 그걸 팔아먹었어 약이라고. 개새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CL이 무지장히 중요한 거야. CL이. 근데 CL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줬어. 개새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맨날 이따위로만 가르쳐줘. CL이 없잖아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준 건 이따위로만 가르쳐준 게 개새끼들이. CL을 빼먹고. CL이 정말 중요해. CL이.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거야. 아 이거 소금만 먹으면 수박을 먹으면 좋겠구나. 여기 그거 할 때 소금을 같이 먹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수박을 먹어도 수박이 해결점이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개자식들, 내가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새끼들 천지야. 지금 의사 무조건 꺼버리라고.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새끼들은 절대 보지 말란 말이야. 악마 새끼들. 내가 소금 먹어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인간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NA하고 CL이라고. 모든 게 NA하고 CL로 돌아간다고, 모든 게. 개새끼들. 근데 소금 먹지 말해. 그게 왜 어떻게 해서 CL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몸속에서 이거를 이제 아시아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이 소금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야. 모든 병이 지금. 요게 인제 뭐냐면은 원래 나트륨이라는 거에 인제 플러스 이온일 때 나트륨은 그 칼륨은 매우 많대요. 그러니까 140mg 정도 되고 여기 이제 나트륨은 12mg 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활동할 때. 그리고 여기는 나트륨은 세포 안에가 매우 적고 밖에 세포 밖에는 세포 밖에는 칼륨이 매우 적구만. 반대로 돼 있구만. 여기 인자 세포 밖에서는 이쪽이 매우 많구만 이게 그 나트륨만큼만. 그러니까 칼륨의 원래 영토는 세포 안에 꽁꽁 갇혀 있구만. 이게 계속 헛소리를 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니라 나트륨 칼륨 염소 펌프야. 이게 NKCC라고 부르구만 이거를. 이게 나트륨 칼륨 염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 교과서에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게 정말로 루프 이뇨제 혈압약의 진짜 표적은 현대 의사들이 혈압을 낮추겠다고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이뇨제가 바로 나트륨 칼륨 염소 수성체를 강제로 틀어막고 고장내는 약입니다. 약물의 치명적 부작용을 은폐하고 이 수성체를 약물로 막아버린 신장에서 석유가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칼륨과 염소 균형이 통째로 붕괴합니다. 뇌 뉴런 근처에 있는 성상교세포의 NKCC 기능까지 덩달아 마비되어 뇌세포의 수분 조절이 깨지고 치매나 신경마비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대중에게 낱낱이 밝혀지면 약물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수용체 시스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교과서 구석에 조그맣게 숨겨놓고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니다고. 나트륨 칼륨 염소 펌프라고.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혈관 벽에는 마이너스, 이쪽 내벽에는 염소 이온이 있다고. 마이너스 이온이야. 염소 이온이 Cl 마이너스 이온이 여기가 있고 이쪽에는 나트륨 이온과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마그네슘은 여기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마그네슘 그다음에 여기 칼륨이 있어요. 이제 칼륨 이온이 전부 다 요는 플러스 이온들이라고. 자, 이건 플러스 이가고 요 플러스 이온들이야. 지금 여기 뉴런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보다 아래에 있어서 여기에 인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순수한 이온 자체는 알몸 크기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더 큰 거야. 지금 알몸 크기는. 그런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 관계가 거꾸로 뒤집혀. 그래서 뭐냐면 여기 칼륨이 원래는 큰데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큰데 이게 인자 이거는 알몸 더 작은데 이건 나트륨은 매우 작아. 매우 작은데 여기 물 분자가 잔뜩 붙는단 말이야. 물 분자가 잔뜩 붙어가고 이거는 거대한 몸집이 돼. 자, 요거는 거대한 몸집이 되고 요쪽은 왜소한 몸집이 된단 말이야. 물 분자가 조금 붙어요. 지금 요쪽에는.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수하라고 하는데 나트륨이 알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하가 좁은 면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장이 훨씬 강해서 주변의 분자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당겨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결국 물속에서는 물속에서 굴러다닐 때는 뚱뚱하고 무거운 상태가 되고
자, 칼륨은 원래 알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기장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산됩니다. 즉 물 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 갖고 물을 아주 얇게만 있습니다. 결국 물속에서는 나트륨보다 가볍고 날씬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세포막에는 나트륨만 통과하는 문과 칼륨만 통과하는 문이 아주 정밀한 기계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통과할 수 있는 문과, 이건 또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나트륨이 통과할 수 있는 문과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칼륨 통로의 정밀한 여과 장치, 칼륨 통로 좁은 구멍에는 산소 원자들이 아주 정교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은 얇은 물옷을 벗은 칼륨 알몸 크기의 자석들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칼륨은 이 구멍을 통과를 하면서 물옷을 쉽게 벗고 쏙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알몸 크기가 너무 작은 나트륨은 이 산소 원자들과 아기가 맞지 않아 물옷을 벗지 못하고 결국 물옷을 입은 뚱뚱한 상태에 그대로 통과하려다가 구멍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자, 나트륨 칼륨 펌프 화학적 결합력 차이, 그러니까 세포막의 펌프 단백질 내부에는 이 두 이온이 결합하는 자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 자리는 이온 고유 알몸 크기의 정전기적 힘에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펌프가 세포 암 쪽을 향해 열려 있을 때는 나트륨 3개가 쏙 들어맞아 달라붙고, 그러니까 나트륨은 3개가 달라붙어 갖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를 써서 바깥으로 모양이 뒤집었을 때는 오직 칼륨 2개만 착 달라붙도록 구조적으로 공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포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나트륨이 이제 섞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칼륨이 작용하고, 이 정밀한 자석 맞춤형 결합 구조 때문에 똑같은 플러스 이온임에도 불구하고 펌프는 나트륨은 무조건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보내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행동을 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나트륨과 칼륨이 똑같은 플러스 전하를 가졌음에도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물속에서 물 분자를 끌어당겨 입는 오수 두께가 완전히 다르고 세포막의 통로들이 이 차이를 원자 단위로 이게 정밀하게 감별하여 여부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요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뉴런이에요. 뉴런에는 뉴런 근처에는 핏줄이 없어요. 핏줄이 없는데 뉴런 근처에는 핏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NaCl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야. NaCl이나 그 칼슘이나 칼륨을 어떻게 전달하냐? 핏줄을 통해서밖에 이게 전달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미세하게 연결된 구멍이 있대요. 빨대 같은 게 있대. 이게 이쪽으로 여기에서 혈관으로 연결된 미세하게 연결된 빨대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안에서 혈관 안에서 이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야. 미세하게 연결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흥분과 억제. 이게 흥분성 시냅스가 있고, 그러고 요거는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면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야.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소금이야, 소금.
뭐를 흥분을 하든지 무슨 뭐를 전달을 하든지 간에 소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소금이야. 요것도 NA도 소금이고 요것도 CL도 소금이잖아. NaCl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근데 소금 먹지 말으라고? 소금 안 먹으면 뭐 치매 걸리잖아. 딱 보면 몰라. 이 강도 새끼들이단 말이야. 강도 새끼들. 어느 여기 단백뇨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니라 나트륨 칼륨 염소 펌프라고. 정말 중요한 게 염소라고. 소금이라고. 근데 소금의 중요성을 빼먹기 위해서 와 염소 이온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염소 이온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건데 소금이 NaCl이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소화할 때도 정말 중요하지. 우리 염산 나오잖아. 염산이 HCl 아냐. 어? 그러니까 수소 원자하고 CL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금이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생명력인데 야 소금을 먹지 말라고. 죽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몸을 가지고 다 실험한 거예요. 저는 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의사들이 신장 우선 짜게 먹지 말으라는 거 절대 거짓말이에요. 자,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신장이 망가진 거는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진 거를 서서히 이렇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완전히 신장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죠.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가 증거를 다 잡았어요. 내가 직접 몸으로 실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단백뇨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단백뇨가 혈압을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조사를 했어요. 모두 조사했더니 혈압이 매우 높은 거예요.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비밀을 다 찾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완전히 다 새 걸로 고칠 수 있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도 완전히 120 이하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이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가 한 100일 지났다겠죠. 100일이 좀 넘었어요, 지금.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밤중에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잠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얘하고 제미나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혈압을 재는데요. 저는 하루에 보통 혈압을 10번 이상 잽니다. 매번 체크를 해요. 혈압하고 뭐하고. 그 체크를 하는데 밤중이 됐더니 112가 나왔어요. 112고 맞을 때는 한 75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75에서 112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30분쯤 후에 다시 쟀어요, 이게. 나 이게 도무지 이상하다 이게. 이게 내 혈압이 평상시 이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 나 이상하다 이게. 야 혈압계가 고장 났나 그러고 30분쯤 후에 다시 쟀어요. 그랬더니 115가 나왔어요. 115에 80 정도가 나왔어요, 이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 야, 내가 지금 혈압을 쟀는데 112에 75가 나왔다. 그리고 115에 80이 나왔어. 두 번 냈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냐면 이게 한밤중이라서 내가 잠자다 이게 새벽 한 2시니까 잠자다 그게 취침 모드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다시 재니까 한 120 정도로 됐어요. 아침에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요게 인제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인제 한 8시쯤 7시쯤에 아침 7시쯤에 그 120에 80 정도 나오게 정상적으로. 그러다가 이상하네. 왜 그러지?' 또다시 30분 후에 혈압을 재봤어 이게. 그랬더니 혈압이 170이 된 거야. 깜짝 놀랐지. 야 얘한테 물어본 겨.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혈압이 120 하고 8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때쯤에는 혈압기가 고장 난 줄 알았어. 나 혈압기가 고장인 줄 알았어, 고장. 그렇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내가 특별히 운동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앉아 갖고 화장실만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인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어야 할 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신장이 2개 있잖아요. 신장이 2개가 있는데 항상 2개가 동시에 움직인대요. 2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혈압이 갑자기 120이 됐다가 갑자기 170이 됐다 그래요 계속.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 체크를 한다고. 그게. 그리고 하루에 소금물을 10번 이상을 마셔요, 소금물을. 근데 한 번 마실 때 보통 150 밀리 정도를 마셔. 150 밀리 정도를. 그러니까 10 번을 마시니까 내가 소금물만 해도 15 리터를 먹잖아. 이게 10 번을 먹으니까 15 리터. 아니 그러니까 1.5 리터. 그런데 인제 보통 다른 것까지 하면 한 2 리터 이상은 먹는 것 같아 내가 하루에. 2 리터. 2 리터 이상은 물을 먹고 여기에 소금물을 마실 때 소금을 보통 1 그램을 타요. 1 그램, 1 그램 쪼끔 더 타나 그럴 거야. 1 그램에서 1.5 그램 정도 타. 1.5 그램. 1 그램에서 1.5 그램. 그러니까 소금을 내가 하루에 먹는 양이 소금을 음식물에 있는 거는 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 소금 양을 그거까지 계산하면은 기껏 해야지 뭐 하루에 한 15 그램 먹겠지 뭐. 하루에 15 그램을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관찰을 해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지금 단백뇨가 심한데 어쩔 때는 화장실에 가서 나는 인제 화장실 갈 때마다 매번 봐요. 이게 단백뇨가 좀 줄은 느낌도 들어. 이게 어쩔 때는 줄은 느낌 들고 어쩔 때는 평상시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문제가 바로 이거여서 그러니까 단백뇨라는 게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 이게 통풍 때문에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통풍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백도가 섞여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신장이 2개가 있잖아. 신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멀쩡하단 말이야, 신장이. 하나는 정상이야, 신장이.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정상이에요, 이 신장이. 하나는 단백뇨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신장이 이제 의사들은 매번 항상 동시에 뭐 항상 작용을 할 때 동시에 2개가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특수한 상황이잖아.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단백뇨가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간헐적 단식을 100 일을 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완전히 휴식 모드에 들어갔다고 신장이. 그래서 이게 신장이 굉장히 휴식 모드에 들어가니까 동시에 2개를 다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래. 그게 보통 때는 신장이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한대요, 신장이. 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신장이 매우
여유가 있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태여 신장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여도 되는 상태야. 그런데 소금을 지속적으로 매우 많이 공급을 해 줬잖아. 그러니까 혈압이 120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야, 소금을. 그래 갖고 소금을 동시에 하면서 이게 인제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가지고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조금도 막힘이 없이 혈관 안이 깨끗하게 기름때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간헐적 단식이야. 그런 혈관이 매우 튼튼하게 되고 거기 안에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2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야 지금, 소금을 먹어 가지고. 그런데 이쪽을 사용했다, 이쪽을 사용했다 그런다는 거야. 내가 매번 이걸 체크를 하니까, 이런 체크를요 내가 지금 얼마 정도를 하고 있냐면 한 3달 가까이 요거 먹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루에 10번 이상씩 체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만큼 이렇게 체크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나만큼 소금 먹어 본 사람이 있느냐고. 나만큼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100일 이상은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이걸 해 가지고 실제로 몸무게가 83 킬로였는데 지금은 70 킬로가 안 돼요. 69 킬로야 지금.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내부의 지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래 가지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전부 다 걸어내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매우 좋은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래. 가끔 가다가 혈압을 측정을 하면은 '이게 혈압계가 고장이 났나?' 낮에도 혈압이 어쩔 때는 12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는 이 정상인 신장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정상인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요것만 단백뇨만 해결이 되면은 말이에요. 내가 단백뇨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정상.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아주 쌩쌩한 젊은 나이 20 대의 젊은 나이로 몸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냐고. 이게 완벽한 증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170 으로 됐을 때 계속 소금을 먹어요. 계속 소금을 먹으면 한 번 소금을 먹고 30 분이나 1 시간 뒤에 측정을 하거든. 그러면 10 이상씩 뚝뚝 떨어져요 이게. 그래 가지고 요게 인자 취침 전에 보통 나는 취침을 한 9시 반 이나 10시 경에 취침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혈압이 한 125나 130 정도 떨어져요. 요 상태에서 170 에서 뚝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잠자고 나면은 잠잘 때에는 이 정도로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혈압이.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이게 신장이 뭐 12 시간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신장이 갑자기 막 이쪽을 일하고 이쪽이 일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정확하게 12 시간씩, 12 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나처럼 해 보세요. 완벽하게 젊은 상태로 다 돌아가요 지금.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의사들 말 믿지 말고 그 쓰레기 새끼들 다른 사람들 쓴 논문 갖고 나처럼 직접 몸으로 실험해라고.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해 보는 거니까 나를 믿으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